목포 한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빈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 교부세가 줄면서 지자체들이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오늘부터 5차례 연속 보도합니다. 따뜻한 날씨로 김장철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11월 말부터 전남 곳곳에서 김장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2028년 개최 예정인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33 유치에 본격 나섭니다. 30일 두바이에서 막을 올리는 COP28이 그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국적으로 빈대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의 한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이어서 빈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찜질방에 방역요원들이 장비를 들고 들어갑니다. 지난 24일 저녁 찜질방 안마의자 부근에서 빈대로 추정되는 벌레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발견하고 이거 빈대 아니냐고 했을 때도 빈대 맞다고 해가지고 1층 가서 환불을 하라고도 말씀하셨고. 하지만 해당 찜질방은 주말 동안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나 관계된 사람들이 직접 확인을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저희도 이제 바로 100% 신뢰를 못하는 거죠. 뒤늦게 방역당국이 현장 확인에 나섰고 찜질방에서 빈대가 추가로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면실 장판 아래에서 빈대 10여 마리가 발견된 겁니다. 방역 전문 업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면실 장판 틈새에서 빈대로 보이는 약충과 탈피각을 수거해서 질병청에 검사 의뢰 분석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스팀 살균 등 방역 조치를 마쳤으며 다른 찜질방에도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진도를 시작으로 신안과 나주에 이어 목포까지 지금까지 전남 4개 시군에서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모두 가정집이었는데 이번에 목포에서 빈대가 발견된 곳은 다중이용 시설인 찜질방이어서 빈대 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긴축 재정을 선언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교부세가 줄면서 재정 악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자, 박 기자, 지난해 전라남도와 전남 22개 시군 예산 규모를 보니까 23조 139억 원으로 꾸려졌단 말이죠. 근데 이 돈은 다 어디서 오는 거죠? 네, 75% 이상이 정부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체 수입만으로는 살림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 지원이 이제 줄게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왔던 교부세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세금이 덜 거쳤다며 지방 교부세를 깎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긴축 재정 기조에 국고 보조금도 불투명합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빠듯해진 살림살이는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집중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지자체들이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내년도 위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3만 8천여 명 인구를 담당하며 직원 1,200명이 근무하는 신안군청. 내년도 예산 6,700억여 원 가운데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600억 원 남짓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6.9%로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비가 줄어들면 각종 사업은 물론 직원 월급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실정. 당장 직원 출장비와 사무관리비 등 경비를 깎고 행사 보조금도 축소해 60억 원을 줄인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아시아 인권평화미술관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의 준공도 미뤘지만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는 등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어쨌든 정부 세수가 안 고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 불응 처리를 해버리는 건데 이런 경우도 처음이고 이제 어쨌든 그 결과로 내년에 또 지원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재정 자립도 6.2%인 완도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현안 사업을 지방 교부세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 역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모아둔 안정화기금은 올해 다 소진하고 연구개발비와 각종 사업, 행정경비 등을 50%씩 삭감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연례 반복적 예산,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절감을 해서 이처럼 국비 삭감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줄인 곳은 전남 지자체는 12곳에 달합니다. 여수시와 나주시 등 시 단위의 축소 규모는 군 단위 지자체보다 더욱 큽니다. 많게는 900억 원대에 달합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늘면서 예산 편성 총액은 오히려 늘어난 일부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은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실제 가용 재원은 감소해 지자체들은 신규 사업을 자제하고 기존 사업도 축소하거나 늦추는 방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지방 교부세 분야에서도 좀 세수 여건이 안 좋을 걸 감안해서 충분히 보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올해 좀 대비를 좀. 정부의 역대급 긴축 재정에 지방정부 곳간까지 비상이 걸리면서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는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대책회의에서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전남의과대학 설립 등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 대부분 자치단체 교부세 세입이 최대 53%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며 교부세 감소분의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라남도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역과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가 20년 만에 50만 원 범위 안에서 인상됩니다. 정부는 지난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광역의원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 기초의원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각각 50만 원과 40만 원씩 인상됩니다. 또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돼 인구 5만에서 10만 미만의 시군구는 내년부터, 5만 미만은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028년 개최 예정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33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 의지를 국제사회에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오는 30일 두바이에서 막을 올리는 COP28이 그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전 세계 198개 국가가 한자리에 모여 기후 관련 의제를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 국제환경회의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우리나라는 두 차례나 유치에 실패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COP28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 때는 지역사회 강한 유치 위험원에도 정부 차원에서 아랍에미리트에 양보하면서 더욱 큰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치 실패 이후 전남도는 일찌감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남해안 남중권 유치 재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30일 두바이에서 막을 올리는 COP28 자리를 통해 국제사회 유치 의지를 공식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COP28 전남도 주관 국제포럼을 통해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이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선도지역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8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할 계획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와 여수가 COP33 개최에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홍보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도는 COP33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위한 준비 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서는 상반기에 저희가 그 유치 지원 조례를 좀 제정을 하고 또 시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갖다가 발족을 해서 본격적인 유치 활동 그리고 분위기 공감대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COP33의 한국 유치 성공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오는 2028년 개최될 COP33은 아시아 태평양권 내에서 개최국이 결정되는데 경쟁 대상이 될 유치 희망국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오는 2026년 COP33의 유치 사업을 국가 계획으로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COP33의 성공적인 남해안 남중권 유치는 해양과 연안 생태 환경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낼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 내 관심도 함께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기후 변화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김장철도 그만큼 늦춰지고 있습니다. 배추가 가장 맛있게 익는 시기가 11월 하순이 되면서 요즘 곳곳에서는 김장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국화 조형물이 가득한 해남 군민광장이 김치 가공 공장으로 변했습니다. 해남 절임 배추가 한 켠에 가득 쌓였고 김치 양념을 버무리는 데는 장비까지 동원됩니다. 국민 대통합 전국 단위 김장 행사가 열린 날 해남군을 비롯한 전남 22개 시군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해남군에서만 절임 배추 200kg, 800포기의 김장김치가 만들어져 소외계층 30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거의 이제 가정에서 김장을 많이 안 해서 이렇게 우리 단체에서 김장을 해가지고 많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맛있는 배추로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11월 22일 전후로 김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시기 배추가 속이 꽉 차 가장 맛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연간 43만 6천 톤의 배추를 생산해 국내 최대의 배추 산지인 해남군은 요즘 김장철을 맞아 절임 배추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맛이 좋으며 향이 진합니다. 그리고 김치를 담갔을 때 그 아삭한 맛이 끝까지 유지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김장 문화가 점차 줄면서 절임 배추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최대 20% 가까이 하락한 상황. 젊은 층을 중심으로 김치 완제품을 사 먹는 가정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최대 주산지인 해남군은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 배추 1,000톤을 수출하는 등 해외 시장 개척으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김장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K푸드가 지금 세계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푸드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사랑을 갖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김장 비용은 배추 20포기를 기준으로 19만 1,000원 선, 지난해보다 11%가량 내렸습니다. 정부가 김장철 비축 물량을 풀면서 배추와 무 등 주재료뿐만 아니라 깐마늘 등 양념류 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올해 4월부터 군산 선유도 해역에서 발굴 조사를 실시해 선사시대부터 지속적인 해상 활동의 거점이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 500여 점을 발굴했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조사에서는 청동기 시대 대표 석기인 간돌검을 비롯해 삼국시대 토기, 후백제 기와, 고려청자 등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유물 180여 점이 확인됐으며 이를 토대로 조사 해역 인근에 침몰한 고선박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포 무안 신안축협이 하나로마트 무안점과 해제 중앙점을 개장하고 본격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문을 연 하나로마트에서는 다음 달 16일까지 한우와 한돈 등 축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개장맞이 행사를 엽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목포시 상동의 한 교차로에서 8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에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가운데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